정약용 호랑이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후 시청 중인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면 다산의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 싶다면, 존중받고 싶다면, 인생의 격을 높이고 싶다면 이 말을 자주 하라. 10배는 더 귀티나 보인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단어를 쏟아내지만 그 말들이 과연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관계를 망치고 인생을 좀먹고 있지는 않은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옷이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 가벼운 말은 가벼운 사람으로, 거친 말은 거친 사람으로, 그리고 무게 있는 말은 귀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당신이 뱉은 말이 바로 당신의 인생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다스려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을 움직였던 최고의 전략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배울 것이다. 그는 18년이라는 처절한 유배 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살얼음판 같은 현실을 겪었다. 그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가 바로 이 말의 무게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20분 동안 당신은 화려한 말솜씨나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대신 당신의 모든 관계를 바꾸고 인생의 품격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원칙, 말의 무게를 다스리는 법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남은 인생의 평생의 지혜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어라.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지혜를 얻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주변의 소중한 벗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가벼운 말을 내뱉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말이 가진 파괴적인 힘, 그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묵의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던지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 설익은 주장을 펼치며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평생 후회할 말을 쏟아낸다. 직장 회의를 생각해보라. 저마다 자기 주장을 떠들어대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다. 말은 무성하지만 그 말들은 공기를 가르며 흩어질 뿐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하고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 가족 모임은 어떤가?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수십 년 가는 상처로 남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내뱉은 조언이 오히려 깊은 단절의 벽을 만든다.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고 악의는 없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다.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전략적 통찰이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가벼운 말 한마디가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당신이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10가지의 좋은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한 단 한 가지의 경솔한 말은 결코 잊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당신이라는 사람의 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말이 가벼우면 그 의도마저 가볍게 무시당한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말이 거칠면 그 능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의 무게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다. 당신의 인생을 헐값에 팔아넘길 것인가,
아니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혀끝에 달려 있다. 정약용의 지혜는 편안한 서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다. 그의 철학은 18년 동안 이어진 전남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피와 눈물로 벼려낸 생존의 칼날이었다. 당대 최고의 학자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에게 유배지는 절망의 공간이었다. 사방은 그를 감시하는 눈과 그의 몰락을 바라는 적들로 가득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제자들은 떠나갔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말 한마디는 곧 목숨과 직결되었다. 조정에 대한 불만을 섣불리 내비치면 즉시 역모로 몰릴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말다툼은 어떤 음모로 부풀려질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입을 닫고 또 닫아야만 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관찰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뜬구름과 같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영원히 남아 자신과 가문을 올가맨다는 사실을. 그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아비가 아들에게 전하는 유일한 생존 지침서였다. 그 편지들의 핵심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말의 무게를 알아라. 너의 혀가 너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했고 아는 척 떠드는 것을 혐오했으며 감정에 휩쓸려 말을 쏟아내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짓으로 여겼다. 그의 지혜는 더 많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힘을 얻는 역설의 철학이다.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벼려낸 한마디 말을 던져 상황을 제압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터득한 최고의 인생 전략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말의 지혜, 그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배워나갈 것이다. 첫 번째 원칙, 입은 재앙의 문이니 일곱 겹으로 봉하라. 정약용은 말을 아끼는 것이 단순히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가르쳤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많아서 허물을 자초한다고 경고했다. 말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실수가 따르고 그 실수는 곧 약점이 되어 적의 공격 빌미를 제공한다. 반대로 침묵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를 파악하게 하고 당신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다. 당신의 패를 먼저 보여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수는 없다. 이것은 비단 2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대기업에서 전무 승진을 앞둔 두 명의 부장이 있었다. 한 명은 이 부장으로 그는 회의 때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다른 한 명은 박 부장이었다. 그는 늘 과묵했다. 회의 내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했고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능력하거나 소극적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달랐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중 모두가 지쳐갈 때쯤 박 부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단 세 문장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모든 단어에 깊은 고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반면 늘 말이 많던 이 부장은 자신의 여러 주장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당하며 신뢰를 잃었다.
결국 전무로 승진한 사람은 박 부장이었다. 그는 말을 아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사람들은 깨달은 것이다. 그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신중함이었고, 그의 과묵함은 소극이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정약용이 말한 입을 봉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에 있지 않다. 당신의 말이 얼마나 무게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에서 말의 무게를 더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3초의 법칙이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을 때 무조건 3초를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더 나은 표현은 없는가? 이 짧은 3초의 침묵이 당신을 수많은 실수와 후회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불필요한 말을 90% 줄여라. 그러면 당신이 하는 나머지 10%의 말에 힘이 실린다. 사람들이 당신의 입을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은 당신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값비싼 장신구다. 두 번째 원칙, 가르치려 들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정약용은 아는 것을 떠벌리는 선비를 가장 경멸했다. 그는 이를 입으로만 하는 공부라 부르며 실제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지식 자랑이라고 비판했다. 진정한 지혜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을 지혜라고 착각하고 자식에게, 후배에게, 심지어 친구에게까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며 섣부른 가르침을 남발한다. 우리는 이것을 도움이나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오만한 선언으로 들릴 뿐이다. 그 말 속에는 상대를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최 선생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세상을 가르치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특히 갓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그의 가르침은 끝이 없었다.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요즘 같은 때에 빚내서 집 사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 호통쳤고,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는 애는 그렇게 키우면 버릇 나빠진다며 사사건건 개입했다. 그는 아들 부부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아들 부부에게 아버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꼰대일 뿐이었다.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아들 부부는 아예 아버지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최 선생은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게 되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아비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두 글자, 근과 검뿐이다. 내가 먼저 부지런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이면 너희는 저절로 보고 배울 것이다. 그 순간 최 선생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부지런하라고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새벽부터 일어나 수백 권의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행동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최 선생은 결심했다. 더 이상 입으로 가르치지 않겠다고. 그는 대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으며 아껴 모은 돈으로 조용히 기부를 시작했다. 아들 부부에게는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증명해 보일 뿐이었다. 몇 년 후
아들이 먼저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철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치려 할 때는 다쳤던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가 행동으로 증명하자 스스로 열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증명의 힘이다. 당신의 지혜를 증명하고 싶다면 말로 떠들지 마라. 당신의 삶으로 보여줘라. 당신이 먼저 건강한 삶을 살면 자식은 저절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당신이 먼저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결을 묻게 될 것이다. 조언은 상대가 간절히 구할 때, 그때 딱 한마디만 던져주면 된다. 그 한마디는 당신이 평생 떠든 10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게를 가질 것이다. 세 번째 원칙, 말 한마디에도 온 마음을 담아라. 정약용 철학의 핵심은 성, 즉 진심과 정성이다. 그는 목민관이 백성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기교로 가득한 화려한 말보다 투박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위한 기술로서의 대화법에 집착한다. 상대를 칭찬하는 법, 호감을 사는 말투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진심이 빠진 칭찬은 아첨으로 들리고 계산된 말투는 금방 그 밑바닥을 드러낸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얕지 않다. 특히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나이가 되면 상대의 말 속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능적으로 간파하게 된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박 사장이 있었다.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늘 마음 한편이 공허했다. 직원들에게 수고했어, 잘했네 같은 칭찬을 자주 했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다. 그는 자신이 리더로서 부족하다고 자책했다. 그러다 우연히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고 성이라는 글자에 꽂혔다. 그는 자신의 칭찬에 과연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 되돌아보았다. 그의 칭찬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즉 회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리 도구에 가까웠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인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후 박 사장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입에 발린 칭찬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직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늘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던 한 젊은 디자이너에게 다가가 말했다. 김 대리, 지난번 시안 말이야. 거기서 자네가 썼던 그 푸른색, 그 색깔 하나 때문에 전체 디자인이 확 살아나더군. 어떻게 그런 색을 찾아낼 생각을 했나? 정말 감각이 뛰어나. 그는 결과물 전체를 뭉뚱그려 칭찬하지 않았다. 그 직원이 고민하고 노력했을 구체적인 과정 하나를 정확히 짚어주었다. 그 말을 들은 김 대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사장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그는 회사 일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었다. 박 사장은 깨달았다. 진심을 담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이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실천해보라.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내가 힘들었는데 당신이 말없이 차 한 잔 타줘서 정말 큰 위로가 됐어. 고마워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스스로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사랑스러워라고 그 노력을 인정해주라. 진심이 담긴 구체적인 말 한마디는 1000개의 빈말보다 강하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진심의 힘, 사람을 얻는 궁극의 비결이다. 이제 정약용의 지혜를 당신의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정리해보자.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자는 캠페인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전략적 실천이다. 첫째, 아침에 맹세를 하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라. 오늘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진다. 가벼운 말을 경계하고 모든 말에 무게를 싣겠다. 이 간단한 의식은 하루 종일 당신의 혀를 제어하는 강력한 자기 암시가 될 것이다. 둘째, 대화의 3분의 1 법칙을 실천하라.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당신이 말하는 시간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나머지 3분의 2는 상대의 말을 듣는 데 사용하라. 이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 속에서 진심으로 궁금한 점을 하나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고생이야 라고 말하면 어느 병원이 용하더라라고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라. 대신 가장 힘든 게 어떤 순간이야? 계단 오를 때?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라. 당신이 해결사가 되려고 할 때 상대는 마음을 닫지만 당신이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할 때 상대는 마음을 연다. 셋째, 감정이 격해질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구문을 만들어라.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억울해서 말이 험하게 나갈 것 같을 때 무조건 이 말을 먼저 던져라. 지금 이 상태로 말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으니 우리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한 문장은 폭발 직전의 상황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브레이크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모욕과 부당함을 어떻게 견뎠겠는가? 그는 순간의 감정보다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관계의 보존, 가문이 아니,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 이 비상탈출 구문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넷째, 마지막 10초를 지배하라. 모든 만남의 끝, 헤어지기 직전 10초에 당신의 진심을 담아라. 심리학에서는 이를 최신성 효과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들은 말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도 헤어질 때 무심하게 돌아서면 그 만남 전체가 차갑게 기억된다. 반대로 중간에 좀 서먹했더라도 헤어질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만남은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오늘 덕분에 많이 웃었네. 덕분에 힘이 나. 조심히 들어가. 다음에 또 얼굴 보자. 이 짧고 따뜻한 마무리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다. 이 4가지 지침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이다. 하지만 쇠를 달구고 두드려야 명검이 되듯 당신의 말도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벼려내야만 비로소 무게를 갖게 된다. 우리는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말의 무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살펴보았다. 말을 아껴 스스로를 지키는 법, 가르치려 들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 그리고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다. 이 모든 지혜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 하나다. 당신의 말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뱉는 모든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품격과 가치를 조각하는 끌과 망치다. 가벼운 말은 당신을 조잡한 조각상으로 만들고, 무게 있는 말은 당신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명작으로 만든다. 이 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정약용이 평생을 강조했던 실학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손과 발 그리고 입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지혜는 당신의 피와 살이 된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라.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대신 상대의 말을 더 깊이 들어주라. 성급한 조언을 멈추는 대신 당신의 삶을 묵묵히 증명해 보여라. 빈말 섞인 칭찬을 거두는 대신 진심을 담은 구체적인 인정의 말을 건네라.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수십 년간 굳어진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당신이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온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꼬였던 관계가 풀리며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약용이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인생 전략이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이다. 오늘부터 당신이 뱉는 모든 말에 당신의 인생을 걸어라. 그 무게감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당신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부터 얼른 눌러두어라.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주변의 소중한 벗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주면 좋겠다. 카톡이든 밴드든 가족 단톡방이든 빠짐없이 공유해주면 주변 사람들의 집안에도 행복과 평안이 깃들 것이니 이 또한 큰 보탬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에 꼭 남겨두어라. 서울, 부산, 대구, 멀리 미국이어도 좋다. 당신이 댓글을 남기면 다음번에 내가 인사할 때 당신의 지역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당신이 다는 댓글 하나하나가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내가 앞으로 전해줄 귀한 인생 지혜를 절대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약용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하루하루가 금쪽같이 귀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란다.